안녕하십니까. 강북멘토스 국어강사 김영중입니다. 오늘은 1학기 기말고사 분석 영상을 학부모님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발표 순서를 안내해 드리면 기말고사 문항이 어떻게 출제됐나 분석을 할 거고요. 기말고사 적중률, 우리 학원에서 공부한 게 얼마나 적중했는가 알려드릴 거고, 기말고사 결과, 등급 컷이나 성적에 대한 얘기, 그리고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지금 이 시기 여름방학 때 무엇을 조금 더 해두면 좋은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사 소개는 지난번에도 알려드렸으니까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다양한 큰 학원들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학생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문항을 좀 분석해 드리면 운문이 23문항, 산문이 7문항 출제됐고, 고전시,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가리지 않고 다양한 제재에 출제됐습니다. 운문 문항의 비중이 높았던 게 조금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난 분석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이 문학 이론 부분들이 이번에도 여전히 좀 많이 출제됐다. 이걸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게 뒤에서 자세하게 좀 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학교에서 이미 나눠준 프린트 중심으로 30문항 전부가 출제됐고, 중간고사랑 다르게 외부 지문, 외부 작품과 결합한 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경향이 조금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객관식 100%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22년 정도부터 꾸준히 이 경향이 유지되고 있고요. 앞 뒤에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주요 특징입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이 출제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복수 선택 문항이 4개, 보기 문제가 8개 출제됐다는 거, 그리고 문학 이론 관련 문항이 3개가 출제됐다는 게 이제 이번 시험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첫 번째 특징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1학기 중간고사와 달리 외부 작품, 외부 지문을 활용한 문제가 출제되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1학기 중간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고2인 학생들이 1학년일 때는 국어 시험에서 외부 지문이 거의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 중간고사에는 꽤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또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었지만 외부 지문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2학기 때도 출제되지 않을 것이냐? 그건 아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출제가 되지 않은 이유는 학교에서 프린트를 1학기 중간보다 훨씬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시험 범위의 많은 부분이 고전시가 파트, 그리고 프린트도 다 고전시가였거든요. 거의 다 고전시가였거든요. 현대시도 하나 있었지만, 그래서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파트라서. 그리고 1학기 중간에 등급 컷이 예상보다는 좀 낮았기 때문에 외부 작품을 출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좀 쉬운 단원이 들어간다면 등급 컷을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여전히 외부 지문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입니다. 복수 선택 문항, 이제 기억, 리을, 디귿, 리을 이런 거 주고 이 중에서 모두 옳은 걸 모두 골라라, 틀린 걸 모두 골라라 하는 문제죠. 그래서 1번 기억, 2번 기억, 니은, 3번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선지가 출제되는 그런 문제들이 네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이거 중간고사랑 많이 차이 안 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보기 문항도 역시 많이 출제됐습니다. 이것도 중간고사도 보기 문항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이 경향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복수 선택 문항이나 보기 문항이 많이 출제가 되는 거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으로 난이도를 좀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생님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기 때문에 문학 A와 문학 B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분 선생님의 출제 경향이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사실 중간고사랑 이거를 제가 이제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문학 A 선생님, 그러니까 앞쪽 파트를 지금 강의하고 계시는 1단원부터 1, 2단원 이렇게 오고 있는 선생님이 외부 지문이 나왔던 중간고사 때는 외부 지문을 많이 출제하셨습니다. 선지나 보기나 이런 데 많이 출제하셨고, 그리고 B 선생님은 지난 중간고사에서도 외부 지문을 별로 출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외부 지문이 없었죠. 그래서 문학 A 선생님은 외부 지문 출제 안 하고 좀 무난하게 문제를 낼 편이라면, 이번에 B 선생님이 보통 이 30문항 중에 복수 선택 문항이 4문항 있다고 했잖아요. B 선생님 파트에서 4문항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보기 문항도 A 선생님 파트랑 B 선생님 파트, 그러니까 A 선생님이 10문제, B 선생님이 20문제를 내시는데 A 선생님 파트의 보기는 대부분 그냥
학습 활동에 있는 작품을 보기에 넣은 거예요. 뭐 문학 이론 같은 거를 추가로 약간 넣은 문제는 뭐 한 문제 정도밖에 없었고, 나머지 이제 B 선생님은 이 보기에 뭐 학습 활동에 있는 이론적인 내용이나 아니면은 조금 외부에서 따온 이론적인 내용의 뭐 설명문 같은 보기를 좀 넣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출제 경향이 좀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해가지고 대비를 하면 훨씬 더 유리하게 시험 대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 선생님은 뭐 혹시 나올 외부 지문이나 그리고 뭐 학습 활동에 있는 문제들을 보기에 결합시킬 거기 때문에 그 학습 활동에 있는 작품을 보기에 넣은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풀어보면 되겠고, B 선생님이 이제 프린트, 교과서에 프린트 좀 주시고 뭐 이론 같은 거를 좀 많이 넣어서 보기 문제를 출제하고 복수 선택 문항을 많이 출제하시기 때문에 B 선생님 파트에서는 이 복수 선택 문항 많이 풀어보고, 그 다음에 외부지 그 학교 프린트 준 거랑 결합한 문제들을 만들어서 잘 풀어보고, 그 다음에 보기 이론적인 내용의 보기가 있는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고, 이렇게 맞춤 대비하면 좀 더 유리하게 시험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문학 이론 관련 문항이 계속 출제되고 있다는 거. 1학기 중간 때는 제가 4문제가 출제됐다고 했습니다. 그냥 뭐 시조의 특징, 뭐 향가의 관례적 특징, 뭐 이런 걸 묻는 문제고, 뭐 다른 학교에서는 이런 문제는 잘 출제하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뭐 나와야 한 문제 전체 시험에서 뭐 이 정도 출제되는데, 뭐 4문제, 3문제 이 정도라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뭐 이번에도 지속됐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제 서사갈래 흐름이 시험 범위에 들어갈 거거든요. 뭐 서사갈래, 뭐 소설, 고전 소설에 대한 얘기나 뭐 현대 소설에 대한 얘기나 이런 것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외우면 쉽고 외우지 않으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나온다는 걸 예상만 하고 있고 외우기만 하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나올 걸 예상했기 때문에, 사실 근데 이런 문제가 시중에 별로 없어요. 뭐 너무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뭐 출제 굳이 뭐 문제화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에게 아예 그 따로 뭐 20문제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주고 풀게 했습니다. 아마 저희 학원에서 데뷔한 친구들은 대부분 다 맞지 않았을까. 제가 이제 자체적으로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제공을 했기 때문에 모든 갈래의 특성 같은 것들을, 이론적인 부분들을 다 이렇게 출제해가지고 제공했기 때문에 대부분 맞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험 적중률 분석하면 뭐 저에게 적중률이 좋다고 이미 소문이 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대부분의 문제들이 적중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험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경향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적중을 잘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몇 가지를 좀 보여드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 흥보가라는 작품에서 흥보부상이 학습활동에 있던, 보기에 있던 문제입니다. 학습활동에 있던 문제를 보기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 파이널 테스트에도 똑같이 학습활동에 있던 흥보부부상이라는 거를 보기에 넣은 문제로 했고, 사실 그 문학 A 선생님의 출제 경향, 그러니까 이렇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했고, 특히 이제 학습활동에 원래 작품이 산문인데 학습활동 작품에 운문이 있는 경우에 보기에 들어가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고, 보기에 들어있는 거나 선지의 내용도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산별곡이라는 작품에서 보기에 청산별곡이 다양한 게 해석된다 라는 걸 주고, 저희 파이널 테스트 27번에도 청산별곡이 다양하게 해석된다, 이 보기가 그대로 있고 거의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죠. 사실 이 내용은 학습 활동에 있는 문학 이론입니다. 역시 저 이제 B 선생님 파트인데, B 선생님이 보기에 문학 이론, 학습 활동과 관련된 문학 이론을 많이 넣는다 라는 거를 지난 시험 경향을 통해서 판단을 했고, 이런 문제를 5 출제를 했습니다, 파이널 테스트에. 그래서 거의 유사하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일합니다. 얘는 이제 어부사시사라는 거고, 그래서 그 문학 이론 문제도 사실 그 B 선생님이 대부분 다죠. 다 출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보기가 문학 이론과 좀 관련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거 학습 활동에 있는 거긴 한데, 그래서 역시 그 내용을 문제에 출제할 거라고 예상을 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시조의 흐름이죠. 초창기 시조랑 조선 후기 시조가 어떻게 다른가? 이게 저희 파이널 테스트에 보기에 나죠. 나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좀 칸이 작아서 정확하게 보이진 않는데 똑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당연히 이게 이제 학습 활성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똑같이 출제할 수 있었죠, 보기도. 근데 좀 더 어렵게 출제할 걸 대비해서 저희는 학습 활동 외 문학 이론의 내용, 가나 다를 좀 더 붙여가지고 출제하긴 했지만 어쨌든 학습 활동에 있는 내용도 거의 그대로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적중률 분석할 때 매번 파이널 테스트, 저희가 이제 직분날 보는 시험만 가지고 적중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만큼 파이널 테스트의 적중률이 높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뭐 이번에는 과제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도 좀 설명을 해드리기 위해서 과제, 이게 파이널 과제라고 직보 때 나가는 과제입니다. 보통 많아야 한 50문제, 적으면 한 3, 40문제 정도 나가는 과제거든요. 거기서도 적중률이 높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파이널 과제에서 좀 갖고 왔고, 이 파이널 과제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파이널 테스트를 출제할 때 학교 필기 보고 그전 경향도 생각하고 하면서 이제 출제에 대해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을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따와가지고 출제를 합니다. 근데 이 테스트라는 특성상 학생들이 이미 풀었던 문제를 또 출제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너무 좋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넣기도 합니다. 전체 30문제, 35문제 테스트에서 한 문제 정도, 두 문제 정도 겹치는 문제가 있다고 해도 크게 문제는 안 되니까. 근데 다수를 넣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미 과제로 나갔던 문제 중에 이번 출제 경향이랑 너무 유사하다. 얘가 꼭 나올 것 같다. 그런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다시 뽑아가지고 마지막 날 다시 줍니다. 그래서 이 파이널 과제에는 출제 경향이 되게 비슷한 문제, 또 나올 것 같은 문제 이미 풀었지만, 그리고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학생들한테 제공하는데, 그 파이널 과제에서도 이렇게 적중을 했다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흥보과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게 이제 문학의 어떤 구조와 내용,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의 유사성과 관련된 단원이기 때문에 이 장단이라는 형식이 내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거와 관련된 게 가장 중요하고 주로 출제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이제 저희가 파이널 과제에 실어놨고 시험지에도 유사하게 출제됐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급 컷이 1, 2학 중간 기말 합쳐가지고 최종 등급 컷, 그러니까 수행평가까지 합친 그것만 이제 학생들이 알았다고 하면서 저한테 알려주고, 이 기말 등급 컷을 정확하게 알려주진 않았어요. 근데 시험의 흐름상 1학기 중간보다는 조금 높아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등 컷이 90점에서 92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이 누적 시험 결과는 이제 지난번에도 알려드린 건데, 22년부터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좀 이제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꾸준히 지금까지 1등급이 계속 배출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시험 결과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집계가 되면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중률이 높은 문제를 만들 수 있는 강멘토스의 원동력, 다른 국어학원이랑 강멘토스가 뭐가 다른가? 너무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다수의 문제를 실제 시험도 출제해본 출제 전문가가 직접 문제를 선별하고 출제한다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유명 대치동 학원, 의대관, 서울대관 어떤 최상위권 전문 학원에서 근무를 했던, 그리고 되게 메이저, 메가스터디, 스카이 에듀 같은 메이저 학원에서 근무를 했던 강사가 직접 가르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건 제가 새롭게 추가한 내용인데, 저희 학원이 경영을 잘 가르친다는 거는 이미 검증이 됐다. 학생들이 이미 알고 찾아오고 있다. 이거 제가 이제 22년 2학기 중간부터 수업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실제로는 한 5, 6월 이제부터 모집을 시작했는데, 그때 학생이 안 모여가지고 2학기 중간고사부터 한 명으로 수업을 시작해서 이제 1학기 기말 대비 기점으로 고2 인원은 27명이 됐죠. 27배가 증가한 거죠. 그만큼 이제 학생들이 제가 열심히 하고 자기들도 성적이 오르고 도움이 된다는 거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지 않았나.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시작한 고1도 시작 인원 대비 4개월 만에 인원이 2배가 늘었다. 퇴원생은 0명이다. 그만큼 이제 경희고 학생들이 저희 학원을 잘 알고, 실제로 이제 학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경희고에서 국어 잘하는 학원이 어디냐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오랫동안 경희고 하고 유명한 학원 한 곳 있죠. 거기랑 이제 저희 강북멘토스 학원 국어가 보통 제일 많이 언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경희고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학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진심으로 열정과 애정을 다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지만 제가 새벽 3시, 4시, 아침 8시까지 실시간으로 질문 받고 학생들에게 거의 즉답하고, 이렇게 지금도 이번 시험도 똑같이 저랑 8시에 질의응답하고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아침 8시 그렇게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험 대비 프로그램 다시 한번 간단하게 알려드리면, 기본 개념서를 통해서 개념을 정리하고요. 누적 과제,
그래서 1주차에 배운 내용이 마지막 주차까지 계속 문제로 들어가는, 그래서 이게 수많은 자료를 확보해서 이제 여러 강사들이랑 협업해서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유명 학원 강사들에게 문제를 좀 받아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방대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주차에 배운 내용을 8주차까지 충분히 많은 문제를 계속 넣어주는 게 가능하다. 그리고 마지막 주간 테스트, 파이널 예상 문제 이런 거에서 좋은 문제를 선별하고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적중률 높은 문제를 만들어 드리고 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이널 과제, 그래서 기존 과제들에서 좋은 문제를 추려가지고 또 이제 적중률 높은 문제들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 시험 대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학기 중간고사는 어떻게 이제 출제가 될 것인가, 시험 범위가 어디가 될 것인가 하면 이제 교과서 2-2단원이랑 4-2단원인데, 뭐 4단원과 4-2단원과 2-2단원 다 소설이 좀 많습니다. 4-2단원은 사서갈래 흐름이라고 아예 소설 중심의 단원이고, 2-2단원은 뭐 문학, 뭐 수용과 생산 이 단원인데, 여기도 이제 뭐 생존이나 이런 소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소설이 아무래도 길죠. 운문은 뭐 사실 그냥 그 지문을 딸딸 외우면 됩니다. 뭐 짧기도 하고. 그래서 뭐 문제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짧은 만큼. 하지만 산문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산문은 되게 길죠. 근데 거기서 출제되는 범위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출제는 내용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혼자 뭐 처음부터 끝까지 막 달달 뭐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거기에 뭐 상징적 의미까지 다 외우겠다. 뭐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효율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핵심 출제 포인트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는 게 확실히 유리하고 효율이 좀 높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출제 포인트를 잘 아는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면 확실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투자 시간 대비 효용을 높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다. 산문이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느끼기에는 그냥 혼자 공부할 만한데 이렇게 느끼겠지만, 하다 보면 너무 분량이 많은데 언제 다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공부를 저희 강문 멘토스에서 도와드릴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래서 2학기 중간 범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1학기 기말고사 분석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